저는 한지영, 압구정에서 성형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꿈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명성, 재력, 경력 여전히 공허함을 느낍니다. 가난하게 자라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는 떠나셨으며 할머니에게 길러졌습니다. 나는 성공이 행복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의 의미를 되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어두운 과거를 넘어서고 용서를 배우며 마음의 평화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오랜만에 어머니를 만났다. 그동안 떠나셨던 어머니와의 만남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단순한 설명이나 포옹, 사과의 말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복잡하고 풀리지 않는 질문들로 가득했다. 나는 오랜 시간 동안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다시 떠오르지만 그 감정들은 결코 쉽게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이었다. 어머니가 돌아온 이 순간 나는 내가 한 번도 준비되지 않았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과연 나는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동안 어머니가 남긴 공허함 속에서 계속 살아가야 할까? 저는 한지영, 33살,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불빛이 가득한 곳으로 성공을 거두기 위한 유일한 장소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일하는 압구정은 사치와 호화로움의 상징으로 거리에선 화려하고 빛나는 아름다움이 넘쳐납니다. 제 직업은 성형외과 의사로 명성을 쌓을 수 있었고 어릴 때 상상도 못한 정도로 많은 수입을 얻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언젠가 제 삶을 완전히 지배하고 돈이나 안정성에 대한 걱정 없이 살고 싶다고 꿈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꿈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수술실에서 일하며 부유한 고객들과 일할 때 저는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매일 지나갈수록 저는 점점 빈 껍데기처럼 느껴집니다. 제 삶은 오직 일, 돈, 그리고 사교적인 만남만을 중심으로 돌아가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제 안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어렸을 때의 힘든 시절을 되돌아봅니다. 어머니는 저를 두고 자기 삶을 찾으러 떠나셨고 저는 할머니의 사랑 속에서 자랐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어 그 시절을 생각하면 그때의 기억들이 예전처럼 저를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결정도 용서한 것 같지만 저는 진짜로 저 자신을 용서했을까요? 너무 강하게 살아오다 보니 내 감정을 잊어버린 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매일 저녁 힘든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며 저는 묻습니다. 나는 진짜로 행복한 걸까? 때로는 마치 목표를 향해 달려가지만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기분이 듭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제가 운이 좋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제가 겪고 있는 공허함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 성공 뒤에 숨겨진 외로움, 저와의 싸움을 모릅니다. 어쩌면 저는 잠시 멈추고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속에서 나를 찾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일까요? 어느 날 수술 사이의 긴장을 풀기 위해 혼자 휴게실에 앉아 있을 때 나는 갑자기 지나온 시간을 떠올렸다.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압구정의 네온 불빛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곳에서 나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어린 시절의 힘든 시간들이 문득 떠오르며 나는 다시 한번 혼자서 세상과 맞서야 했던 그때로 돌아갔다. 낡은 침대 위에 앉아있던 그때가 기억난다. 그때는 할머니만이 내 곁에 있었고 할머니는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돌봐주며 따뜻한 음식을 제공해주셨다. 때때로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러나 할머니도 내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며 왜 어머니가 떠났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나를 막을 수 없었다. 어머니는 강한 여성분이셨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법은 전혀 없으셨다. 어린 시절 어머니는 늘 일을 하시며 내가 스스로 독립하길 바라고 나를 귀여워하거나 위로해주는 일이 없었다. 그 사랑의 결핍은 내 인생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항상 생각했다. 성공하면 모든 것을 손에 넣으면 더 이상 감정적인 결핍을 느끼지 않게 될 거야. 그러나 지금
경력의 정점에 서 있는 나는 여전히 그 결핍이 나를 따라다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날 나는 또 다른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했다. 파트너와의 회의 중 나는 어머니에 관한 한 가지 이야기를 들었다. 사실 어머니는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히 가족을 떠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나를 폭력적이고 힘겨운 삶에서 보호하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없었고 왜 어머니가 나에게 그것을 말하지 않았는지, 왜 그녀가 떠나면서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 소식은 내 세상이 완전히 뒤집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동안 어머니를 미워하고 비난하며 살아왔는데 그녀가 겪었던 고통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어지러움이 밀려왔다. 내가 어떻게 내 과거를 마주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어느 날 저녁, 나는 중학교 때부터 연락을 유지해온 유일한 친구인 수진을 만났다. 그녀는 나를 이해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영아, 너는 성공했지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니?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나 자신도 몰랐기 때문이다. 수진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나를 꿰뚫어보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그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날 이후로 나는 내 인생에서 내린 모든 결정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나는 정말 나 자신답게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사회가 내게 강요한 기준에 맞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모든 것이 불확실해지며 나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다. 내 안에서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나는 그 폭풍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다. 인생의 큰 사건 후 나는 더 이상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돈을 모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 돌이켜보면 왜 모든 일이 그렇게 진행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유명한 스타를 위한 매우 복잡한 성형수술을 마친 후 청구서가 오자 그 금액에 깜짝 놀랐다. 그것은 내가 평생 동안 추가로 일하지 않고도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만큼 큰 금액이었다. 그러나 나는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곤하고 공허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출구가 없는 끝에 다다른 기분이었다. 그날 나는 자신의 집에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내가 한때 갖고 싶었던 비싼 물건들, 고급 소파, 벽에 걸린 비싼 그림들, 명품 가방들이 있었다. 나는 진정으로 행복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내 명성, 돈, 그리고 경력을 쫓아왔지만 지금 나는 마치 길을 잃은 교차로에 서 있는 것 같았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나는 나 자신을 찾기로 결심했다. 단지 새로운 목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를 찾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했다. 그래서 서울을 떠나 잠시 동안 외곽의 작은 집에서 지내기로 했다. 그곳은 도시의 시끄러움이 없는 곳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조용한 강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창밖의 푸른 논을 바라보았다. 그 감정은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 그동안 바쁜 삶 속에서 잃어버린 고요함과 평화였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나는 내가 수년 동안 묻어두었던 깊은 감정들과 마주하게 되었다. 매일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진짜로 무엇을 원하는 걸까? 그 질문에는 즉각적인 답이 없었다.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어머니, 할머니, 그리고 일에 몰두하며 놓쳤던 관계들을 떠올렸다. 나는 성공이라는 껍데기 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았고 주변 사람들, 나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렸음을 깨달았다. 어느 오후 나는 마을을 산책하던 중 대학 시절의 옛 친구인 주원이를 만났다. 그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와 이해의 눈빛을 지닌 채 나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제야 나는 오랜 시간 만에 진심으로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주원이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영아, 너는 이미 성공했지만
너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니? 그 간단하지만 강력한 말은 내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나는 이 여정에서 무엇을 찾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안다. 나는 더 이상 사회가 만들어 놓은 껍데기 속에서 살 수 없다. 나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나의 진짜 원하는 것들을 찾고 싶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차 자신에게 일어나는 작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고요한 아침에 일어나 도시의 시끄러운 자동차 소리나 반짝이는 불빛 없이 나는 그동안 놓쳤던 것들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변화가 항상 쉬운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 나는 집 정원에 앉아 있을 때 한 명의 옛 환자에게서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그 환자는 바로 민석, 내가 1년 전에 성형수술을 해준 특별한 고객이었다. 민석은 사업계에서 큰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었지만 그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은 부와 명성보다는 그의 미스터리한 성격과 그를 둘러싼 이야기들이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는 비밀스럽게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미용 프로젝트에 대해 물었었고 나는 그때 단순한 농담이라고 생각했다. 민석은 전화를 걸어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내가 그 이유를 묻자 그는 웃으며 만나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안한 느낌이 내 마음속에 서서히 올라왔다. 예전처럼 그와의 만남에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했고 이번에는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나는 이미 시끄럽고 긴장된 삶에서 벗어나려고 결심했지만 다시 한번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에 휘말리게 된 것 같았다. 우리는 고급 카페에서 만났다. 그곳은 희미한 조명과 유리 테이블들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분위기였다. 민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세련된 모습이었지만 이번에는 그의 눈빛 속에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그는 새로운 성형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지만 내 관심을 끈 것은 그 프로젝트들이 아니라 그가 내 삶에 대해 묻는 방식이었다. 내가 삶의 의미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는 주제를 바꾸며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었다. 마치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더 큰 이야기를 떠넘기려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 만남은 명확한 결론 없이 끝났지만 내 안의 불안한 감정은 더욱 커졌다. 나는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민석이 나를 바라보는 방식이 불편했다. 집에 돌아와 나는 이전에 나눈 대화와 계약서, 고객 관련 서류들을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가 발견한 것은 무서운 사실이었다. 민석은 성형업계에서 재정 사기와 관련된 몇 가지 소송에 연루되어 있었다. 이 정보는 널리 공개되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일어난 의심이 커지면서 그는 더 어두운 일에 연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려움과 혼란이 내 안에서 솟구쳤다. 나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고 무엇인가 해야만 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민석과의 관계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고 나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더 이상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음모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다. 이것이 내가 질 수 없는 게임일까?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은 게임에 끌려들어간 불운한 말일 뿐일까?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나는 나 자신을 되찾는 여정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닐 거란 걸 깨닫게 되었다. 과거와 어머니, 민석에 대한 질문들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면서 나는 마치 내 인생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느껴졌다. 어릴 적 우리 가족은 인천의 고급 아파트에서 살았다. 이곳은 현대적일 뿐만 아니라 화려한 별장들과 아름다운 경관으로도 유명한 곳이었다. 나는 그 시절이 끝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 시절은 마치 다른 세계에서 사는 것처럼 대부분의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현실을 살아가는 느낌이었다. 아버지는 성공한 사업가였고 그의 능력과 결단력은 모두에게 존경받았다. 어머니는 아름답고 온화하며 나를 돌보는데 헌신적인 분이었다. 넓은 집에서의 저녁 식사는 언제나 따뜻한 황금빛 불빛 속에서 이루어졌고 그 기억들은 내가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늘 너는 내 전부야
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어머니의 눈에 나는 모든 것의 중심이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는 기쁜 이야기를 해주셨고 내가 꾼 꿈에 대해 물어보셨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고 새로운 하루를 준비했다. 그때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안전함을 느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변한다. 아버지가 일에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내가 처음으로 부모님이 다투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숫자와 부채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나는 그저 어른들의 일이라고 생각했다. 점차적으로 내가 집이라고 부르던 곳은 변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말을 적게 하셨고 아버지는 항상 걱정스러워 보였다. 가족의 식사는 점점 조용해졌고 웃음소리는 사라졌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날을 나는 잊을 수 없다. 그날 저녁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나는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보았다. 아버지가 사무실에서 혼자 서서 서류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갚을 수 없는 빚 청구서들이 놓여 있었다. 어머니는 문 밖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 공기 속에서 절망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나는 우리 가족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버지가 사라졌다. 어머니는 그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아버지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연락을 했지만 그 누구도 그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졌다. 일주일을 아무런 소식 없이 보낸 후 나는 아버지의 친구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 친구는 아버지가 자살을 했다고 전했다.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아버지는 결코 꺾이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세상을 떠났다. 그 고통을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때의 내 기분은 마치 세상이 내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계셨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그 역시 이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보였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고 어머니가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줄 방법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 후에 알게 된 사실은 더 끔찍했다. 아버지는 갚을 수 없는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고 채권자들이 집에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심지어 아파트를 뒤지고 있었고 잃어버린 것을 돌려달라고 했다. 어머니는 문을 열 수 없었고 나는 그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서 있었다. 그 몇 달간의 시간 동안 나는 아버지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때의 경험은 나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나는 평생 그 기억에 얽매여 살았다. 나는 과연 아버지의 운명을 피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졌다. 압박과 빚이 누구에게나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내가 추구하는 성공이 과거의 아픔을 잊기 위한 도피일 뿐일까? 때때로 나는 여전히 그 아파트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창밖으로 보이는 어두워져 가는 거리를 바라보며 나는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나를 따라다닌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어머니는 나를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나는 공허함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 순간을 나는 아주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죽음을 알게 되었을 때 어머니는 집에 없었고 그날 집에는 나와 할머니만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그녀는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내 기분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버려진 기분이었고 그 고통을 누구와도 나눌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어릴 때부터 항상 곁에 있어 주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결코 약해 보이지 않았지만 나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도 아프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그러나 어머니와는 달리 할머니는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고통을 마주했지만 그것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을 적게 하셨고 나를 바라볼 때마다 눈에 분명히 분노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어머니를 미워했습니다. 이것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내가 들었던 할머니의 중얼거림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가족을 망쳤다. 어머니는 내가 모든 것이라 생각했던 사람인데 할머니에게는 그 여자가 원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할머니의 말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진실을 마주하기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점차 나는 어머니와 할머니 사이의 관계, 나의 삶을 만든 두 여성 사이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태어나기 전의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셨고, 그녀는 화려한 것들을 쫓아 가족을 돌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려운 시기에 어머니는 아버지를 돌보지 않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말에는 숨기지 못한 증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할머니와 함께 앉아 있었고,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그 여자로 인해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어. 너희 어머니는 내 어머니가 될 자격이 없어. 그 말은 내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무엇이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할머니의 말로 인해 나는 어머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한 일들과 내가 알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 말이죠. 할머니가 한 말을 되새길 때마다 나는 내 안에서 내적인 갈등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를 사랑하면서도 그를 비난할 수 있을까? 그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할까? 아니면 과거의 고통을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까? 나는 어느 정도 성장하여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자 어머니에게 과거에 대해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임에는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대답은 나를 믿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아무 설명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으셨고 할머니의 떠남에 대해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두 세계 사이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쪽은 어머니에 대한 달콤한 기억이었고 다른 쪽은 할머니가 밝혀낸 고통스러운 진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내가 겪었던 상실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삶은 과거와는 완전히 등을 돌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어머니와 할머니 사이의 싸움에 끌려 들어가게 된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지만 또 피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느꼈습니다. 마치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 정말로 알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어머니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나는 여전히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처럼 느껴지며 내 마음속에서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다시 피를 흘리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우리를 떠났고 내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할머니는 연로하셨지만 서울로 올라가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결심하셨다. 할머니는 항상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현실은 결코 쉽지 않았다. 우리는 더 이상 인천의 고깃집에서 살 수 없었고 할머니는 나를 데리고 서울로 오기 위해 많은 희생을 하셨다. 강북의 어두운 골목에 있는 작은 방이 우리가 살 곳이었다. 아무도 살고 싶지 않을 만큼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 밤은 눅눅하고 빛이 부족했으며 겨울이 오면 차가운 바람이 벽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 추위는 내 몸과 마음을 얼어붙게 했다. 매일 아침 나는 차가운 공기뿐 아니라 내 삶에서 느껴지는 냉랭함도 함께 견뎌야 했다. 좁은 방 안은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답답했고 바깥 세상의 소음은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나를 괴롭힌 것은 이 도시 속에서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는 외로움이었다.
할머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일하셨다. 서울의 부유한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하시거나 다른 사람들이 꺼리는 힘든 일을 맡으셨다. 그러나 할머니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고 내가 할머니의 약한 모습을 보지 않도록 하셨다. 하지만 나는 점점 지쳐가는 할머니를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오신 할머니가 오래된 의자에 앉아 멍하니 계신 모습을 보았다. 지영아, 괜찮아. 난 이미 익숙해. 할머니는 나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나는 그 말이 진심이 아니란 걸 알았다. 여름이 되자 우리의 밤은 더 견디기 어려워졌다. 더위와 눅눅함이 방 안을 가득 채웠고 벽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다. 그러나 나를 가장 답답하게 만든 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압박감이었다. 나는 어머니가 왜 떠났는지,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했다. 어느 날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오랜 친구 수진을 만났다. 수진은 여전히 에너지가 넘치고 활기찼다. 그녀는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내 상황을 보고 참을 수 없는 듯 말했다. 지영아, 왜 이렇게 너 자신을 방치하고 있는 거야? 수진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너는 이 삶을 바꿀 수 있어? 왜 압구정에서 다시 일하지 않는 거야? 돈도 부족하지 않잖아? 수진의 말에 나는 잠시 멍해졌다. 맞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 삶은 내 내면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다. 나는 과거와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점점 더 느꼈다. 진실을 찾아야 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해야 했다. 하지만 과연 그 아픈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을까? 어느 늦은 밤,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을 때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받자마자 그것이 민석임을 알았다. 지영, 지금 당장 만나야겠어. 너희 어머니와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너는 알아야 해. 나는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에 거절할 수 없었다. 민석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의 말은 내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우리는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희미한 조명 속에서 민석은 긴장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영, 화내지 말고 들어. 하지만 너는 이 진실을 알아야 해. 내 어머니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숨이 멎을 듯한 충격을 받았다. 민석은 어머니가 숨겨온 비밀과 과거의 이야기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나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말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그날 나는 모든 것이 변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서울에 올라와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나는 이 가난한 삶을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길은 공부라고 결심했다. 할머니는 매일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하셨고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단 한순간도 게으름을 피울 수 없었다. 나는 공부 없이는 내 삶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생각처럼 일이 쉬운 게 아니었다. 나는 반에서 유일하게 가난한 집안에서 온 학생이었다. 나는 열심히 노력하며 좋은 성적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의 조롱과 따돌림을 피할 수 없었다. 차가운 시선과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는 말들이 나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나는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했지만 그들은 나를 그들의 세계에 받아들여주지 않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부유한 집안의 학생인 재민이 내게 다가왔다. 재민은 반에서 영향력 있는 학생 중 한 명으로 밝은 외모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나를 조롱하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너는 대학 입학시험에 충분히 돈이 있겠어? 아니면 우리 동네 가난한 사람들처럼 중간에 포기할 거야?
그 말은 마치 내게 강한 뺨을 맞은 듯한 충격이었다. 나는 그가 이런 말을 나에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다. 나는 매일 힘들게 살아가며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그런 말을 듣다니.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입술을 꽉 물고 침착하려고 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분노와 상처가 넘쳐났다. 그 말은 마치 내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확언하는 듯 했다. 그날 재민이 떠나면서 나를 향한 조롱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그 질문이 마치 농담처럼 내가 바꿀 수 없는 경멸의 확신처럼 느껴졌다. 나는 생각했다. 과연 재민과 같은 사람들은 나와 같은 아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지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생존을 위해 싸우고 존재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말이다. 그날 이후 나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재민과 같은 사람들에게 내가 틀렸음을 증명하기 위해 공부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나는 실패자가 아니야. 나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무능한 아이가 아니야.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 속 나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는 할 수 있다. 누구에게도 굴복하거나 그들의 격려를 받아들일 필요 없다. 나는 여전히 할머니가 자고 있을 때 방 한켠에서 공부하는 밤을 기억한다. 약한 불빛이 책 위에 비추어졌고 나는 피곤함을 느끼지 않으며 계속해서 공부를 했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나는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끈기를 배우고 내 안의 약함과 상처를 이겨내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다. 1년 후 대학 입시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나는 내 눈을 믿을 수 없었다. 나는 유명한 대학에 합격했다. 합격 통지서를 받으면서 내 삶이 마침내 의미가 있다고 느꼈다. 나는 나 자신에게 그리고 나를 비웃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내 안에서 힘을 찾았다는 것이다. 내가 맞서야 할 도전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싸워야 할 이유가 생겼다. 그리고 나는 내가 그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재민의 말이 떠오를 때마다 내 마음에는 여전히 분노와 후회가 남아있다. 그가 나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것이 내 걸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알았다. 진실은 외모나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것을. 나 같은 사람들, 사회가 무시했던 사람들은 언제나 그 한계를 넘어설 방법을 찾을 것이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저는 서울의 작은 반에서 새벽까지 공부하며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저는 오직 공부와 시험 준비에만 집중했지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책상에 앉고 밤늦게까지 시험을 준비하며 제 미래를 바꾸기 위한 전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학원 수업이 끝난 후 버스를 기다리며 우연히 친구인 주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항상 반에서 잘 나가던 학생이었고 아버지의 지원을 받으며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주리는 저를 보고 눈치를 채며 다소 비꼬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영아, 진짜 대학 갈 생각이야? 돈은 괜찮겠어? 아니면 시험 끝나고 중간에 포기할 거야? 우리 동네 애들처럼? 그 말은 제 가슴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주리에게 이런 말을 들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충격이 컸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말했지만 그 속에 담긴 경멸적인 뜻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저는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겨야 할 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비웃음이 아니라 저 자신이었습니다. 주리가 뭐라고 하든 저는 제 길을 가야 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학교와 학원, 그리고 집에서의 자습. 모든 게 힘들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도전들이 아니라 제 자신을 믿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가난한 환경에서 시작했지만
저는 이 시련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주리의 말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그 말 덕분에 저는 더욱 단단히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밤 책상 앞에 앉아있는 저를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예전에 약한 제 자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이길 것이다. 라고 되뇌이며 그날 이후로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그 말을 들었던 주리를 다시 만났습니다. 주리는 예전처럼 자신감 넘치게 말을 건넸지만 이번에는 그 어떤 비웃음도 없었습니다. 지영아, 진짜 대단하다. 나도 내가 그렇게 해낼 줄 몰랐어. 그 순간 저는 그 어떤 대답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가 해낸 것, 그리고 앞으로 해낼 것들이 제게 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주리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믿고 계속 나아가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는 여전히 합격의 기쁨을 느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삶이 더 의미 있게 느껴졌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을 하나 극복했으며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일이든 결심만 한다면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나는 이 여정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나와 할머니의 여정이었다. 내가 밤늦게까지 공부할 때 함께 깨어 계셨던 할머니,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용기를 주셨던 할머니, 그리고 그 모든 어려운 시간 동안 묵묵히 희생하셨던 할머니. 어느 날 아침, 내가 대학 등록을 준비하고 있을 때 할머니가 작은 상자를 들고 방에 들어오셨다. 할머니는 상자를 내 책상 위에 올려놓으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지영아, 이건 오래전부터 내게 주려고 간직해둔 거란다. 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선물이야. 이제야 내게 줄 때가 된 것 같구나. 나는 상자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은으로 된 오래된 시계가 들어있었다. 비록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 시계는 할머니의 정성 덕분인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할아버지께서는 항상 시간이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씀하셨단다. 이 시계를 볼 때마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결국 내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걸 기억하렴. 나는 말을 잃고 그 시계를 손에 들고 그 의미를 깊이 느꼈다. 대학 첫날, 할머니는 아침부터 나를 위해 이것저것 챙겨주셨다. 할머니는 말이 많으신 편이 아니었지만 내게 보내는 자랑스러운 눈빛은 그 어떤 말보다 따뜻했다. 내가 집을 나서기 전 할머니는 단 한마디를 하셨다. 지영아, 할머니는 항상 널 믿는다. 대학 생활 첫 몇 달은 결코 쉽지 않았다. 학업의 압박,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 그리고 새로운 인간관계는 때로 나를 지치게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할머니가 주시는 시계를 보았다. 그 시계는 나에게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도전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는 상징이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중 할머니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지영아, 오늘 할머니가 새 나무를 심었단다. 다음에 집에 오면 꼭 보여줄게. 그 짧은 메시지는 나를 미소 짓게 했다. 할머니는 항상 작은 것들로 나에게 기쁨을 주는 분이었다. 삶은 여전히 계속된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할머니는 내게 강인함, 사랑, 그리고 삶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신 분이다. 그리고 나는 그 가르침을 절대 헛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의대에 입학한 후 모든 것이 확실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가난과 가족의 압박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소녀가 아니었다. 이제 나는 완전히 새로운 길 위에 서 있었고 매일이 도전과 기회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에 대한 압박은 여전히 존재했으며 나는 몇 번이나 압도당할 뻔했다. 의대 첫 몇 주 동안 나는 정민재라는 똑똑하고 침착한 남자를 만났다.
우리는 심리학 기초 수업에서 처음 만났고 그곳은 모든 학생들이 새롭고 복잡한 지식과 마주해야 하는 곳이었다. 민재는 뛰어난 지능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도와주는 섬세한 성격으로도 돋보였다. 그는 내 옆에 앉았고 점차 우리는 공부를 함께하며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내가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을 때 민재는 내 옆에 앉아 내 과제지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걱정하지 마, 지영아. 이 문제는 어려워. 하지만 우리가 하나씩 풀어나가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때 나는 너무 지쳐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민재의 인내 덕분에 결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는 단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더 자신감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점점 더 자주 함께 공부하고 공부뿐만 아니라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었다. 밤늦게 모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 민재와 나는 여전히 도서관에 남아 함께 공부하고 대화했다. 그는 항상 나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었고 때로는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받은 압박감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그는 나를 곁에서 위로해주며 모든 것을 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민재는 나를 이해해 주었고 나도 그를 이해했다. 우리는 학교에서 성적뿐만 아니라 특별한 유대감 덕분에 유명한 커플이 되었다. 우리는 의대에서 전형적인 이상적인 커플이라고 여겨졌고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적인 커플이라고 부르며 지성과 서로의 지원으로 완벽하게 맞춰진 관계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유명세나 칭찬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갔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유명세가 항상 편안한 것만은 아니었다. 어느 날 큰 시험을 앞두고 나는 엄청난 압박을 받았다. 시험이 며칠 남지 않았고 나는 그동안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꼈다. 혼란스러운 순간 나는 우연히 수업에서 한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저 커플은 다른 일을 할 시간이 없겠지. 분명 서로 의지해서 공부하고 있을 거야. 그 말은 내게 마치 큰 뺨을 맞은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내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내 모든 노력이 의심받는 느낌이 들었다. 민재는 내가 잘못된 상태인 걸 알아챘다. 도서관에서 우리가 앉아있을 때 그는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지영아, 괜찮아? 만약 힘들면 어려운 부분 다시 도와줄게. 나는 고개를 흔들며 피곤하게 웃었다. 괜찮아, 민재. 그냥 그런 말은 신경 쓰지 마. 그러나 민재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내게 단호하게 말했다. 너는 누구를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야. 너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지. 민재의 말은 내 마음을 깊이 새겨 넣었다. 나는 그 말이 맞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들의 말, 그들의 비난과 눈빛은 내가 이 자리에 오기 위한 노력과 열정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더 이상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었다. 내 인내와 밤새운 공부는 내 미래를 위한 것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민재와 더 가까워졌고 단순한 학우를 넘어서 함께 살아갈 파트너가 되었다. 우리는 함께 공부하며 의대에서 주는 모든 도전과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함께 이겨나갔다. 민재는 언제나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내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었다. 우리는 단지 의대에서 유명한 커플이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인내의 상징이었고 처음에는 서툴렀던 우리가 이제는 많은 도전을 함께 이겨낸 후 더 단단한 유대감을 가지게 되었다. 모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그날 카페를 나선 후 나는 마치 세상이 온통 조용해진 것처럼 느껴졌다. 자동차 소리, 지나가는 사람들의 목소리 모든 것이 안개 속에 묻혀있는 듯했다. 나는 목적도 없이 걸었고 울지 않으려 애썼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고 생각했지만 민재의 말은 여전히 내 가슴 깊은 곳을 찔렀다. 우리는 함께 미래를 꿈꿨고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냈다.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이 환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재가 가족을 선택한 것은 이해할 수 있었다. 그의 세계에서는 그 선택이 당연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내 고통을 덜어주지는 못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마치 빈 껍데기가 된 것처럼 살아갔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책상에 앉아있으면 민재와 함께했던 대화, 함께 공부했던 시간, 그리고 나눴던 꿈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더 이상 내 곁에 없었다. 어느 날 밤, 나는 민재에게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다. 그를 비난하거나 그를 붙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내 마음 깊은 곳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였다. 별표 민재에게. 당신이 나를 사랑했던 시간들에 감사해요. 비록 우리의 끝이 내가 바랐던 모습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함께했던 모든 순간을 소중히 간직할 거예요. 당신은 나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지만 동시에 사랑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는 없다는 것도 알게 해주었어요.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당신의 세계에서 그 선택이 필요했다는 것을 이해해요. 다만 당신이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리고 나 역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나는 그 편지를 보내지 않았다. 대신 편지를 접어 작은 노트 속에 넣었다. 그것은 과거의 작별을 고하는 나만의 방식이었다. 몇 달이 지나고 나는 조금씩 삶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다. 일에 몰두하고 새로운 강좌를 등록하며 나 자신을 바쁘게 만들었다. 하지만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때로는 밤이 되면 고독이 밀려오고 그리움이 나를 감쌌다. 어느 날 익숙한 거리를 걷다가 작은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피아노 소리를 들었다. 그 음악은 나를 끌어당겼고 나는 카페로 들어갔다. 자리에 앉아 음악을 들으며 그것이 민재가 좋아했던 곡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비록 그를 잊으려 했지만 민재는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었다. 그저 내 인생의 한 부분으로 남아있는 흔적이었다. 1년 후 민재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그의 아내는 사회적으로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고 그 결혼은 그의 세계에서 이상적인 조합이었다. 그 소식에 잠시 멍해졌지만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아프지 않았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쓸쓸함도 분노도 담고 있지 않았다. 그것은 과거를 놓아준 사람의 미소였다. 나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고 무엇도 바꾸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나 자신을 사랑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나는 기숙사에서 책상을 정리하고 있을 때 민재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평소와 달리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긴장된 느낌이었다. 지영아, 나 좀 만나줄 수 있어?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약간 불안한 기분을 느꼈지만 그래도 그를 만나기로 했다. 그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나는 최대한 평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뭔가 잘못될 것 같았지만 그저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다. 우리는 학교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곳은 우리가 함께 여러 번 앉아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낸 곳이었다. 그때의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복잡해졌다. 카페에 들어가자 민재는 이미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커피를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도 그가 나를 보지 않자 나는 알 수 없었다. 왜 그가 이렇게 나를 피하는지. 마치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생긴 것 같았다. 지영아, 앉아. 그는 고개를 돌려 나를 보고 말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마치 내가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자리에 앉으며 웃으려 했지만 그의 표정이 너무 진지해서 웃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러나 그의 말은 평소와 달리 무겁고 딱딱했다. 지영아, 나는 내가 나와 함께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집은 재정적으로 안정된 사람을 아내로 맞이해야 해.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 아니야. 그 순간 나는 마치 세상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그의 말이 귀에 들어오는 것조차 힘들었다. 나는 그에게서 나올 수 있는 최악의 말을 상상했지만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다. 민재, 무슨 말이야? 나는 말을 더듬으며 물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민재는 잠시 멈추고 나를 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오래된 관계를 끊는 것처럼 차갑고 무정했다. 너도 알잖아. 너는 나와 맞지 않아. 너는 충분히 보유하지 않아. 우리 집은 그럴 수 없다고 해. 아버지는 나에게 사업을 이어가고 제대로 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아내로 원해. 나는 그들의 뜻을 거스를 수 없어. 그래서 내 사랑은 다 그런 거였어. 나는 그가 말하는 충분한 조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모든 건 다 무의미한 거야? 너랑 나는 그저 그런 차이로 인해 끝내야 하는 거야? 민재는 내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내가 고통받지 않기를 바랐어. 그래서 가족을 선택한 거야. 그가 말한 마지막 말은 마치 내 가슴에 칼로 깊이 찔린 것처럼 아팠다. 그 모든 시간,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그렇게 쉽게 끝나버린 것이다.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은 이제 나에게 더 이상 없었다. 그럼 너는 내가 다른 사람을 찾길 바라는 거야? 돈이 많아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을 찾아서 나 대신 그 자리에 앉기를 바라는 거야? 나는 간신히 말을 뱉었다.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로 나를 지나쳐 나갔다. 그가 떠나는 모습은 내게 큰 충격을 주었다. 내가 사랑한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은 이제 그냥 지나가버린 인연이 되어버린 것이다. 카페에서 나와 혼자 남은 나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때 나는 깊은 공허함을 느꼈다. 내가 애써 믿었던 사람, 내가 아껴왔던 모든 감정들이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끝나버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을까? 내가 그를 다시 볼 수 있을까? 내가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그렇게 떠나간 민재는 나에게 무엇을 남겼을까? 그는 나에게 사람을 주었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그 사랑이 결국 금전적 가치와 가족의 지위로만 측정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없다. 그때 나는 스스로 다짐했다. 나를 값어치 없는 존재로 만드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 나 자신의 가치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나는 그저 자신만의 길을 가야 한다.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을 가다듬으려고 애썼지만 그 순간 제 가슴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의 말은 마치 칼날처럼 날카롭게 저를 찔렀고 저는 그 순간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감정을 다잡으려 해도 매일 밤, 매 순간 제 마음은 점점 더 어두운 곳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어느 날 서울 압구정 거리를 걷고 있을 때 우연히 민재를 만났습니다. 그가 있던 곳은 제가 몇 번 가본 고급 레스토랑이었고 그곳은 서울에서 상류층 사람들만 자주 가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있던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재벌 기업 가족 딸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 이름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민재는 그녀에게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그 모습은 저와 함께 있을 때의 민재와는 전혀 다른 너무도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민재와 그 여자는 서로의 눈을 마주치며 웃고 있었고 그 웃음 속에서 저는 제가 차지할 자리가 없다는 걸 강하게 느꼈습니다. 순간
마음속에서 거대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를 바라보던 민재의 눈빛은 그때의 따뜻함을 더 이상 담고 있지 않았고 그저 그녀와의 대화 속에서 묻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와의 모든 시간이 마치 그저 지나간 일인 양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서서히 숨을 쉬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들이 너무 가까워 보였고 저는 그 자리에서 그들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곳을 빠져나가며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되묻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내가 상상했던 우리의 미래였던 걸까? 그동안 내가 믿고 있던 사랑은 결국 이런 거였나? 그리고 그 순간 민재와 함께했던 모든 추억들이 갑자기 바람처럼 사라져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난 것 같아 이 세상에 남겨진 사람은 나 혼자뿐인 듯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재를 더 이상 만날 수 없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불확실하고 아픈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의 가족의 압박은 너무나 컸고 그가 선택한 길은 이미 명확해 보였습니다. 그 길이 사랑이 아니라 물질과 사회적 지위에 의해 좌우된 길임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저는 서울 거리를 떠돌며 모든 것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던 카페, 그곳에서 나눈 대화들, 모든 것이 이제는 마음 깊숙이 상처로 남았습니다. 민재를 잊으려고 했지만 그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한때 제 세상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카페에서 앉아있던 중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침착했지만 마치 간절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영아, 나랑 만나줄 수 있어?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할 내용에 대해 전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만났을 때 민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자신감은 없었고 그의 눈빛은 무겁고 침울했습니다. 나는 결정을 했어. 지영아. 더 이상 이 관계를 이어갈 수 없어. 가족이 나에게 선택을 강요했고 나는 그들에게 대신할 수 없어. 그 말은 제 가슴을 또 다시 찢어 놓았습니다. 내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약속과 미래의 계획들은 이제 모두 거짓말이었고 저는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알았어. 저는 굳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과 행복하길 바래. 그동안 고마웠어. 그리고 저는 그를 떠나며 그와 함께한 모든 시간들을 뒤로하고 걸어갔습니다. 결국 우리의 사람은 사회와 가족이 만든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민재와 헤어진 후 나는 마치 공허한 공간에 내던져진 듯한 기분을 느꼈다. 모든 감정과 기억은 흐릿해졌고 나는 더 이상 그 시절을 떠올릴 수 없었다. 미래에 대한 고민, 사랑에 대한 기대,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희망들. 그런 것들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다. 나는 오직 하나의 선택만이 있을 뿐이었다. 바로 미용 클리닉에서 일하는 것이다. 그곳에서 나는 모든 것을 잊고 매일의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나는 나 자신에게 마치 가면을 쓰는 것처럼 메이크업을 하고 급하게 클리닉으로 향했다. 나는 마치 기계처럼 일했다. 감정은 아무런 자리를 찾지 못하고 나의 업무에만 몰두했다. 수많은 수술, 고객들의 요구사항,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완벽한 미모를 만드는 일, 그것이 나의 세상이었다. 그리고 그런 바쁨 속에서 나는 점점 더 만족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일이 나를 과거와 민재와 그의 가족과 그리고 내가 잊어버리려 했던 말들을 떠올리게 하지 않았다. 압구정은 고급스럽고 화려한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내 클리닉은 그 지역의 고급 복합 건물 안에 위치해 있고 부유한 고객들이 자주 찾아오는 곳이다. 나는 여기서
우수한 미용 의사라는 혐을 듣고 고객들의 칭찬이 내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다. 일이 내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내가 이룬 직업적 성취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감을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문득 이런 질문을 떠올리곤 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일까? 그 질문은 내 머릿속을 맴돌며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돈과 명성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내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만들어주면서 정작 내 자신은 진정한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느낌이었다. 나는 한때 사랑과 의미로 가득 찬 삶을 꿈꿨지만 지금은 피로와 고독만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길고 힘든 하루를 마치고 나 혼자 작은 아파트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주변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하고 세련된 도시의 풍경을 이뤄내고 있었지만 나는 그 속에서 고립된 느낌을 받았다. 내가 이루어낸 모든 것이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예전에 가난하고 소박한 날들이 그리워졌다. 할머니와 함께했던 그때는 적어도 의미가 있었다. 그때의 사람은 단지 물질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진정한 행복은 잃어버린 듯 했다. 가끔 수술을 받으러 오는 고객들을 보며 나는 그들이 나와 같다고 느꼈다. 그들도 자신들의 삶에서 뭔가 결핍된 것을 느끼고 그것을 외면하려고 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외모의 완벽함을 찾으러 오지만 내내 나는 생각했다. 그들이 진정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나는 이 일을 단지 내 고통을 숨기기 위해 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로 밤을 지새우는 날들이 많았다. 나는 수술이 끝난 후 찍은 사진들을 보며 자부심을 느끼기보다는 그저 공허함을 느꼈다. 내가 이루고자 했던 성공은 내가 원하던 삶의 의미를 채워주지 못했다. 나는 사회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나 자신을 버리며 살아왔고 그 결과는 단지 피곤함과 허무함 뿐이었다. 일, 성공, 명성 이 모든 것들이 진정한 행복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나는 다시 묻는다. 이 삶을 바꿀 용기가 나에게 있을까? 아니면 나는 이 화려하고도 공허한 삶 속에 영원히 묶여 있을까? 일이 계속해서 제 마음을 채우고 있을 때 저는 점점 더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계속해서 일에 빠져 있었고 그 안에서 고통을 잊으려 했지만 그럴수록 점점 더 빈 공간이 마음속에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만약 내가 계속해서 내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면 결국 나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그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변화해야 한다고. 일을 계속하면서도 내 삶에서 작은 것들을 되찾기로 했습니다. 우선 더 이상 일만 하며 시간을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내가 정말 좋아했던 것들, 내가 잃어버린 꿈들을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거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 심지어 길을 걷는 일조차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고 점점 더 제 자신을 찾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대학 시절의 친구인 수진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만난 제 모습을 보고 놀라며 말했어요. 지영아, 많이 달라졌네. 뭐가 바뀐 거야? 저는 그 말에 답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걸 그 순간 깨닫게 됐습니다. 맞아요, 수진아. 내가 변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내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는 항상 그럴 자격이 있어, 지영아.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 그 말은 제 마음속에서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제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길은 쉽지 않겠지만 그것이 진짜 내가 원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남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내 인생에서 진짜 하고 싶은 일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남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명예,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이제 저는 매일 조금씩 제 자신을 찾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여전히 힘들 때도 있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강한 마음은 다시 한번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와도 나를 믿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찾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병원에서 회의를 하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받으니 할머니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긴장된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신 할머니는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너를 보고 싶다고 하셔. 20년 만에 다시 만나고 싶대.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20년 동안 연락이 없었던 엄마. 그때부터 저는 엄마 없이 자라왔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엄마에 대한 기억도 점차 희미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녀가 돌아와서 만나자고 한다니 그게 가능할까? 감정이 뒤섞여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할머니, 그게 내가 정말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확고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결국 엄마야. 기회를 한번 줘봐. 너도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지만 이제는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할머니의 말은 제 마음을 흔들었고 결국 만남을 결심했습니다. 제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정말로 영원히 알지 못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엄마가 떠났을 때의 이유도 그 후의 삶도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약속된 날, 제가 선택한 카페에서 엄마를 만났습니다. 엄마는 자리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년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전의 따뜻한 웃음과 기쁨이 가득한 얼굴은 사라지고 대신 걱정과 고통이 묻어있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저에게 더 큰 혼란을 주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서 그동안 쌓인 감정들이 터져나올까 두려웠습니다. 엄마, 왜 그랬어요? 왜 나를 버리고 떠난 거죠? 제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눈물이 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잠시 침묵하다가 그 눈빛으로 제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지영아, 엄마는 그때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 너를 떠나고 싶었던 게 아니야. 하지만 그때 엄마에게는 할 수 있는 선택이 그것뿐이었어. 그 순간 저는 그저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가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말 속에서 저를 떠나게 만든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아직도 저를 버리고 떠난 그 공백을 채울 수 없는 그런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엄마, 20년을 왜 이렇게 기다렸어요? 나도 많이 힘들었어요. 엄마가 떠나면서 나에게 남긴 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 미안함이 제게 충분한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겪었던 외로움과 슬픔을 그저 미안하다는 말로 덮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저는 내심 결심했습니다. 엄마를 용서할 수 있을지
아니면 계속해서 그녀를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만남을 통해 저는 그동안 막혔던 마음의 문을 조금은 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은 더 이상 거부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남의 조용한 골목에 위치한 작은 카페에 도착했다. 이곳은 긴 하루의 공부 후 나만의 평화를 찾기 위해 자주 오는 곳이었다. 카페 안은 약간 음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드러움이 느껴져서 대화하기에 좋은 분위기였다. 나는 내 기분을 추측할 수 없었다. 어머니를 만날 준비를 했지만 카페에 들어서 어머니를 보는 순간 나는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 몰랐다. 어머니는 이제 중년의 여성으로 흰머리가 섞인 머리카락과 깊게 파인 주름을 가진 얼굴을 하고 있었다. 예전에 그 빛나는 눈빛은 더 이상 없었다. 그녀를 바라보며 나는 화도, 사랑도 느낄 수 없었다. 한편으로는 원만히, 또 한편으로는 그녀가 겪었을 고통에 대한 연민이 느껴졌다. 나를 두고 떠난 그 여성이 이렇게 많은 일을 겪었을지 상상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내가 다가가자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너 많이 컸구나, 지영아. 엄마는 이제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거칠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았다.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나는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했고 나 자신도 예전의 그 작은 소녀가 아니었다. 어머니는 깊은 숨을 쉬고 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엄마가 한국을 떠난 후 남미에서의 삶은 정말 힘들었어. 엄마는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었고 작은 여행 가방 하나로 시작했지. 엄마는 청소도 하고 작은 식당에서 서빙도 했어.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매일 밤 너를 생각했어.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이 그리웠어. 어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목이 막혔다. 화가 나는 건지 아니면 그녀의 고통에 대한 연민인지 모르겠었다. 어머니는 남미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매일이 싸움 같았다고 했다. 그러나 힘든 삶 속에서도 그녀는 나를 떠올리며 내가 없는 동안 내가 겪은 고통에 대해 항상 미안해했다. 엄마가 잘못했어, 지영아.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항상 너를 생각했어.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나는 과거의 모든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내가 어머니 없이 홀로 자라야 했던 그 고독한 날들, 누구 하나 나를 챙겨주지 않았던 그 시간들, 어머니가 왜 나를 떠났는지에 대한 끝없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저 어머니의 사과만을 원하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그저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는 자신의 선택에 대가를 치렀고 이제 나는 그저 용서할 수는 없었다. 그럼 왜 이제 돌아왔어? 왜 이제 와서 나를 만나고 싶었던 거야? 내 목소리가 떨리며 분노가 섞였다. 나를 두고 혼자 자라게 만든 엄마가 이제 와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내가 혼자서 어떻게 살아야 했는지 아냐고? 이제 와서 왜 다시 나타난 거야? 모든 게 다 원래처럼 되기를 바라면서? 어머니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며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 나에게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이유를 전하려는 듯 했다. 너가 지금 나를 바로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 지영아. 엄마는 너를 보며 이렇게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후회하고 있어. 엄마가 한 일들은 되돌릴 수 없지만 적어도 한 번 너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어. 엄마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지만 너는 이해해줬으면 해.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어쩔 줄 몰랐다. 화와 슬픔이 섞여 있었지만 그 말 속에서 한 부분은 내가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어머니는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알았고 그에 대한 사과가 진심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여전히 어머니가 떠난 동안 내가 겪은 고통을 쉽게 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들을 수 있었다. 어머니의 사과를 듣는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다. 적어도 이 순간 어머니가 나를 다시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 대화를 통해 내가 어머니와 다시 한번 만날 기회를 가진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다. 그만큼 우리 관계가 단절된 시간이 너무 길었기에 이 만남은 적어도 나에게 중요한 시작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일에 점점 더 몰두하게 되었다. 긴 근무 시간, 매주 수백 명의 환자들과의 만남, 그리고 동료들과 환자들로부터 받는 칭찬들. 겉으로 보기에는 나는 모든 것을 극복한 듯 했다. 나는 성숙하고 간해졌으며 과거의 상처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러나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공허함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 늦은 밤, 일을 마치고 혼자 아파트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종종 길을 잃은 기분이 들었다. 모든 것이 반복되는 끝없는 순환처럼 느껴졌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왜 하고 있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어느 날, 공원에서 한 가족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린 딸이 함께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 광경은 나를 어린 시절로 되돌렸다.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어머니가 우리 곁에 있던 그 시절로. 나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감정을 드러낸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다음 날, 오랜 친구인 수진에게 전화가 왔다. 그녀는 내 근황을 듣고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했다. 처음에는 거절할까 했지만 결국 약속을 잡았다. 수진은 여전히 성공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다. 그녀를 보며 나는 마치 과거의 나를 보는 듯 했다. 과거의 나 또한 모든 것을 잊고 열심히 살면서 문제를 회피하려 했으니까. 지영아, 너 정말 많이 힘들어 보여.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너 지금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거 맞아? 그 질문은 마치 내 가슴을 찌르는 칼 같았다. 나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있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아마도 그렇지 않을 거야. 하지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일로 모든 걸 덮는 게 익숙해져 버렸어. 수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지영아, 도망치는 건 영원히 해결책이 될 수 없어. 어떤 상처는 마주해야만 치유될 수 있어. 내가 과거와 화해할 때가 된 것 같아.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해. 수진의 말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흔들었다. 그녀가 맞았다. 나는 과거를 잊으려 했지만 사실 그것을 외면하고 있을 뿐이었다. 몇 주 후 어느 조용한 일요일 아침 나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아버지의 묘를 방문하는 일이었다. 마지막으로 그곳에 갔던 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였고 이후로 한 번도 가지 않았다. 아버지의 묘 앞에 섰을 때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나는 꽃다발을 놓고 작게 중얼거렸다. 아빠, 그동안 찾아오지 못해서 죄송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아빠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그 순간 나는 마음속에 억눌려 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씩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치유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 나는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갖기 시작했다. 작은 미술 강좌에 등록해 그림을 그리며 내 감정을. 엄마와의 만남은 단지 상처를 남긴 것만큼 내 삶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대화를 마친 후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살아갈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항상 일을 하며 사는 데에 집중했지만 그 안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내가 속하지 않는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성공이나 명성이 나를 채워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릴 적 나는 고요한 집에서 엄마의 부재 속에서 살아가며 나에게 필요한 건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돌아와서 한 말들을 들으면서 나는 그동안 내가 무엇을 필요로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돈이나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사랑과 정서적인 유대였다는 사실을. 그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과거에 갇혀 살지 않겠다고. 나 자신을 찾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일하던 중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 내가 배운 의술을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지 않을까? 내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도록 내 기술을 사용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주자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의료 봉사활동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서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치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깊은 산속, 외진 마을에 가서 아프지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우며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북쪽의 작은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몇 시간 동안 기다려서 나를 찾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어린아이의 엄마가 있었는데 아이는 고열과 탈수 증세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나는 서둘러 진단을 내리고 긴급 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며 나는 그동안 내가 정말 무엇을 추구하고 있었는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매일매일 돌아오며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찾고 있던 그 의미를 드디어 찾은 것 같습니다. 내가 받은 것들이나 사회적 지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나누고 있는 사람과 도움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그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나는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사람들을 돕는 데 내 에너지를 쏟으며 살아갑니다. 내가 원했던 삶을, 그 아픔을 극복하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길이 내가 진정으로 가야 할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지역 봉사활동을 하면서 나는 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더 이상 회의나 프로젝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무엇을 할지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서울 북쪽의 작은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그곳은 내가 살던 곳과는 너무나 다른 곳이었습니다. 번화한 도시와는 달리 그곳은 단순하고 사람들은 각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내가 의료 봉사를 하면서 한 젊은 어머니가 나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 말이 내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단순히 의학적인 도움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작은 행동이지만 그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돕는 일이 내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임을 느꼈습니다. 하루는 하늘이 흐리고 비가 오고 있었지만 나는 여전히 그 마을의 빈민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나는 마을의 작은 개울가에 앉아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그때 지난 몇 개월간의 일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며 문득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행복은 돈이나 명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치에서 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가 과거에 얼마나 명예와 성공에 집착했는지, 그것이 얼마나 내 삶에서 중요한 것처럼 여겨졌는지 떠올리며 나는 이제 그저 사람들을 돕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돈과 성공, 그런 것들은 이제 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 삶의 진정한 목적을 깨달은 것입니다. 어느 날 나는 의료 봉사팀과 함께 다른 마을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은 의료 서비스가 부족하고 주민들이 많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나는 한 어머니와 그녀의 세 자녀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치료를 받기 위해 몇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어린 자녀가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고 나는 급히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가 나아지는 모습을 보며 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지 않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일은 바로 이런 일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매일 마음속에서 느끼는 만족감과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외부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 큰 의미가 되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나누는 작은 도움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상처나 불안감을 떠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돈과 명성, 그런 외적인 것들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가치, 그들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민재와의 일에 대해 더 이상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를 완전히 잊었다기보다는 내 삶은 계속되어야 하고 오래된 상처가 영원히 나를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를 다시 만난 것은 과거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미처 넘기지 못했던 책장을 닫기 위함이었다. 몇 주 뒤 민재로부터 편지가 한 통 도착했다. 편지에서 그는 인생에서 배운 것들, 실수를 통해 성숙해진 자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에 대한 감사함을 담아 전했다. 그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무언가 변화를 기대하지도 않았다. 단지 내가 그의 여정의 일부였음을 감사한다고 했다. 편지를 읽으며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 편지는 나를 울게 하지도 마음 아프게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나에게 평온함을 안겨주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고 나도 나만의 길을 걷고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를 고통이나 후회로 돌아보지 않아도 되었다. 나는 그 편지를 작은 상자에 넣어두었다. 내 소중한 추억들을 보관하는 상자 속에, 하지만 다시 열어볼 일은 없을 것이다. 그날 이후로 나는 현재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내가 하는 일과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완전히 몰두했다. 산골 마을에서의 의료 봉사는 나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다. 나는 매 순간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다. 어느 날 작은 진료소에서 아기를 진찰하던 중 아기의 엄마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당신은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그 말은 내 가슴 깊이 와닿았다. 내가 왜 이 일을 선택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다. 과거를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더 나은 것을 주기 위해, 그리고 나 자신에게 더 나은 삶을 선사하기 위해 이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그 후로도 몇 년 동안 나는 내 열정을 가지고 살았다. 민재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몰랐지만 그가 자신의 행복을 찾았기를 바랐다. 그리고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았다. 인생은 각자가 스스로 완성해야 하는 퍼즐 조각들의 모음이다. 민재는 한때 내 인생의 한 조각이었다. 그 조각은 더 이상 현재의 일부는 아니지만 여전히 나를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 남아있다. 그가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어느 가을 오후 나는 종종 인생에 대해 생각하고 싶을 때 찾던 언덕 위에 서 있었다. 산들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며 지나갔고 나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의 차가움을 온전히 느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완전히 자유롭고 평온하다고 느꼈다. 나는 과거를 놓아주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가진 모든 것 용기, 사랑, 그리고 희망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 그날 밤 하루 종일 많은 감정과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도는 가운데 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늘처럼 따뜻한 밥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김치찌개, 밥, 고기 구이 복잡하지 않지만 언제나 정성 가득한 음식을 보며 나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바쁘고 피곤한 일상 속에서 이런 평범한 저녁을 먹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할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할머니는 내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행복은 돈에서 오는 게 아니야. 마음의 평화에서 오는 거지. 그 말이 내 마음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나는 항상 돈, 성공, 명예를 쫓으며 살아왔습니다. 그게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가 쫓아왔던 것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평화에서 온다는 것을.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 순간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녁을 마친 후 나는 책상에 앉아 내 삶의 이야기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겪어온 일들, 만난 사람들, 실수와 교훈들. 글을 쓰며 내 마음은 점점 더 가벼워졌고 나는 내 삶을 돌아보는 여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가 아닌 그 불빛 속에서 나는 오히려 차분한 평온을 느꼈습니다. 이 도시에서 나는 더 이상 지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것들, 지금 이 순간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 마음속의 평화였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완벽을 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나답게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엇을 이루고자 했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삶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